전국에 계신 토익 해커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정규 그리고 기본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익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3월 31일 토익의 총평을 통해서 앞으로 리스닝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토익 시험의 전반적인 리스닝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브리핑 해드리겠지만 더 많은 시험의 전략과 스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자료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 난이도 말씀드릴게요. 중상이 Part 1은 중, Part 2는 중상, 그리고 Part 3 같은 경우는 살짝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고요. 상대적으로 Part 4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패러프레이즈가 많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중상으로 잡았어. 이번 시험 전에서도 전반적으로 요즘 리스닝의 난이도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이 Part 2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Part 2에서는 우회작 패턴이 많았기 때문에 Part 2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중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4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던 Part 1 같은 경우에도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Part 1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같은 경우에는 동작과 상태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속에 보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writing, 쓰는 동작 가능하죠? wearing, 입은 상태 가능하죠? 그리고 sitting, 앉아있는 상태 가능하고요. seated, 앉아있는 상태 가능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 나올 수 있는 동작은 writing 동작, 어떤 동작? writing 동작뿐이고 나머지는 상태, 옷을 입은 wearing 또는 앉은 상태, sitting 또는 문법상 seated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상태를 뜻한다. 자, 가만히 보시면은 ing는 전반적으로 동작이고 ed로 끝나면은 상태가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wearing이라는 단어는 ing로 끝나지만 이 또한 상태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속에 보고 있는 큰 동작은 유리창을 닦는 동작이죠. wiping. 다시 뭐라고 한다? 와이핑이란 동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와이핑하는 동작은 아무래도 놀고 있는 동작보다는 일하다의 동작에 가깝기 때문에 working, 다시 모두 가능하다. working이란 동작이 가능하다. 다음에 뭔가를 응시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watching, 다시 모두 가능하다. watching. 그럼 저 중에서 아마도 가장 낯선 편이 있다면 와이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앞쪽의 유리창, 윈드실드를 닦는 기계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맞아요. 와이퍼라고 하잖아요. 다시 wiper. 와이퍼? 다시 wiper이라는 발음 아니면 wiper이라는 발음으로써 시험에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부분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두 분이 문지방을 건너서 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동작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walking through. 다시 뭐 하고 있다? walking through. 그래서 door 자체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walking through doorway. 시작. walking through doorway라는 동작 부분 가능하고요. 두 분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heading same direction. 다시 뭐라고요? heading same direction. 좀 더 문법적으로는 heading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문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닫혀 있어야 열려 있는 상태요. 이건 열려 있는 상태니까 door has been opened. 다시 뭐가 가능하다? door has been opened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지금과 같이 사람이 없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상태가 진하게 보이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있다고 항상 사람들의 동작만이 강조되는 건 절대 아닌 거.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물, 그 다음에 보트, 그리고 부두가 있는 느낌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dock. 두 번째, wharf. 특히 dock이란 단어가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훨씬 높은데 왜냐하면 dock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부두라는 뜻도 되지만 동사로는 정박된 이란 뜻도 있어서 쓰임새가 많겠죠. 자, 반드시 기억합시다. 다시 dock. 발음 뭐라고요?
한이 정박돼 있는 dock이란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주반에 사람들이 서 있다면은 standing on dock 다시 모두 가능하다. standing on a dock이란 표현도 가능하다.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상태 느낌이 진하죠.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쿠션은 pillow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쿠션 또는 pillow가 position, 놓여있다. on a couch. 가능하죠? 다음에요. 쿠션이나 pillow가 have been sat on a couch란 표현 가능하죠?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액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데 액자들이 현재 걸려있는 상태예요? 걸려지는 중이에요? 이건 걸려있는 상태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때 쓸 수 있는 동사가 hanging. 다시 뭐라고요? hanging 가능하고 hanging이란 단어 자체는 동작 상태가 다 되는 상당히 특이한 단어예요. 그래서 액자들이 걸려있다라고 할 때는 paintings are hanging. 다음에 누군가가 액자를 걸고 있다라고 할 때는 someone is hanging some paintings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좀 더 깊게 가보자면은 액자들이 걸려있다를 현재 완료로도 쓸 수 있어요. 이때는 have been hung. 다시 뭐라고 할 수 있다? have been hung 이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액자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be being hung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건 절대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be being pp라는 것은 반드시 동작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단 발음이 헷갈릴 수 있어. 다시 be being pp 그리고 have been pp로 기억합시다. 두 가지 다시 뭐가 있다고요? be being pp고요. 다음에 have been pp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보통 have been pp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사진 속에 동작이 없으면서도 비빙 pp라는 표현을 불러주는 걸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번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비빙 pp 동작 없음 답하지 마. 다시 뭐라고요? 비빙 pp 동작 없음 답하지 마. 혼자일 줄 알았죠? 시작! 비빙 pp 동작 없음 답하지 마를 기억하시면은 분명 다음번 시험 8원 만점 다들 받을 수 있을 거. 그리고 8원은 만점을 받아야지만은 여러분들이 Part 2를 아무래도 더 잘할 수 있겠죠. 리스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Part 2. 우리 같이 심도 있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달 시험 리스닝에서 Part 2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Part 2 정답의 세 가지 패턴인 뻔한 패턴, 우회적 패턴, 관용어 패턴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을 돌려쳐서 말하는 우회적 패턴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케이크를 살 수 있을까요? 케이크를 파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요, 케이크를 팔아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빵집은 저기 있는데 라고 하거나 저기 가야 빵가게가 있어 라고 하면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당연히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케이크를 팔지 않고 저기 가야지 있어. 한마디로 여기서는 케이크를 팔아 안 팔아? 그러니까 우리는 팔지 않아. 라는 그러니까의 논리가 붙는 우회적 패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 정보는 우리가 어디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지? 라고 where이라는 퀘션이 나왔을 때 여기 저기 거기가 나온다면 누구나 답을 맞추겠죠. 그럼 이건 뻔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보는 친구가 알아요. 내지는 동료가 알아요. 내지는 웹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라는 표현도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찾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우회적 패턴 꼭 기억합시다. 친구가, 동료가, 웹사이트가 정보의 출처. 시작! 친구가, 동료가, 웹사이트가 바로 정보의 출처라는 사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오늘은 갑자기 문을 닫는 거야? 라고 했을 때 why라는 퀘션이 나왔을 때 because라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무난하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뻔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오늘 문을 닫았는지 모르니? 너는 공지를 안 읽었니? Didn't you read the notice? 아니면 Didn't you check the bulletin board?
아니면 didn't you read the memo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겠어. 한마디로 해당 공지나 해당 메모에서 정보의 출처가 있어. 거기에 이유가 적혀 있는데 너는 그걸 왜 안 읽었어? 라고 우회적 패턴으로 되묻는 역질문 패턴도 주목을 해주셔야겠어요. 자, 결론. 정답은요. 뻔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내려가고 우회적 패턴으로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번 달 파트 25문제 중에서는 우회적 패턴이 좀 많은 경향이 있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요. 우회적 패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아이 중에서 반전이라는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상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question. 우리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멤버십 제도를 오퍼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객님? 이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요 내지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뻔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내가 사실은 여기 10년째 회원이야. 날 못 봤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우회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벌써 여기에 10년째 회원이 되는 거니까 나는 지금 이 회원 특전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황에서 시험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사가 있어. 바로 already라는 부사예요. 한마디로 already signed up. 나는 이미 등록을 했어요. 아니면 already enroll. 벌써 내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한테 이제 물어보냐고 라는 패턴. 또는 actually. 사실은 내가 벌써 등록을 했어요 라는 느낌. 아니면 이전에 내가 등록을 했던 걸 actually 내가 벌써 already cancel 이라는 느낌도 출제가 너무너무 잘 되고 다음에 yes. 내가 들을 만한 관심은 있는데 듣고는 싶은데 but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들어도 될까라는 패턴이 나와도 이거는 전부 다 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반전부사 4가지 yes but, already, actually, cancel. 다시 반전 사총사는 뭐가 있다? yes but, already, actually, cancel 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은 다른 보기들이 너무너무 헷갈릴 때 정답을 추려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패턴이요. 우리 사장님이 출장 갔다가 언제 오셔라고 했을 때 내일쯤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뻔한 패턴일 텐데 내가 벌써 사장님 픽업해왔잖니? 이거는 또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already picked up. 아니면 actually he already arrived. 아니면 actually he's talking to the supplier now in the room. 이미 이곳에 와서 거래처랑 얘기도 하고 있다고 라는 느낌에 이미 도착했다 안 했다? 벌써 도착했다고 볼 수 있는 already나 actually가 들어가기 딱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평서문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서문은요. 제가 중요한 3가지 팁을 드릴 수 있어. 평서문을 말했을 때는 되묻거나 아니면 나도 그렇다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솔루션, 해결을 제시하는 대답으로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질문, 맞장구, 솔루션 3가지 다시 역질문, 맞장구, 솔루션이 빈줄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이 주말이니까 한강 가서 치킨 먹을 거야. 나만의 욜로 라이프를 즐기겠어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야, 너 못 들었냐? 오늘 허리케인 온대. 못 들었니? 이렇게 역질문할 수 있겠죠? 또는요. 나도 가자. 그럼 이건 맞장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에이, 치킨에 맥주가 빠지면 섭하지. 치맥으로 가자. 그럼 이거는 치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솔루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역질문, 맞장구, 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요. 평서문이건 제안문이건 요청문이건 부가문이건 부정문이건 각각 유형의 패턴을 반드시 나눠서 대답을 기억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어떤 유형이 나오건 간에 해당 질문에서의 동사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동사를 기억하시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사실 대답은 똑같아요. 한강 가서 치맥 먹을 거다. 그럼 그거는 평서문인데 우리 한강 가서 같이 치맥 먹을까? 그럼 그거는 제안이 되는 거죠. Why don't we? Shall we? Let's. 다시 3가지요. Why don't we? Shall we? Let's라고 제안을 한다면
아까랑 분명 유형은 다르지만 대답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단, 같이 먹을까? 라는 느낌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이메일에 대한 대답을 하는 부분으로 주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at sounds great. 아니면 That's a wonderful idea. 그러면은 뻔한 클래식 패턴이 될 것인데 야, 너 몰랐냐? 오늘 한강 문 닫았다? 라는 거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오늘은 갈 수 없어. 왜냐고 한강문이 닫았으니까. 라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같이 가서 치맥 먹을까? 라고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거기 문 닫았어. 이거는 차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내일 같이 가서 영화 볼까? 응, 그 영화가 폭파했어. 라는 느낌하고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불가능해요 라는 패턴으로 볼 수 있겠어. 이 또한 문 닫혔으니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 또는 영화관이 폭파했으니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 또는 오늘은 허리케인이 오는 거니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 그럼 그 또한 이러니까 불가능해 저러니까 불가능해 우회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남몰라 패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정리를 조율하는 거지? 누가 순서를 조율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산체스 곤잘레스가 할 거예요. 아니면 미스터 페르난도가 할 거예요. 라는 대답이 나올 때는 이건 당연히 클래식한 패턴으로 답이 되겠지만 그 거는 I'll check.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면 let me check. 또는 let me find out. 또는 You should ask someone else.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답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I don't know. I'm not sure. I'll check. 특히 확인해 볼게 빈출동사 call, check, find out, ask. 난 잘 모르니까 딴 데 가서 확인해 볼게, 알아볼게, 전화해서 물어볼게, 기타 등등 난 잘 몰라 패턴은 반드시 매달 출제가 될 거니까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남몰라 패턴 같은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철 타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여기저기 거기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뻔한 패턴일 테죠. 근데 나도 사실 여기를 잘 몰라서 내가 이쪽 에어리에는 편하지가 않아. I'm just new here. 가능하죠? 또는 I'm a stranger here. 가능하죠? 이 맥락에서의 strange는 뭘 뜻할까? 1번. 나도 여기 새로 와서 몰라. 2번. 난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은 뭘 뜻하겠어? 당연히 나도 여기는 새로 와서 잘 몰라. 라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I don't know 라는 느낌과 통하는 남몰라 우회적 패턴. 다음. 세미나는 언제 개최가 되지? 라고 했을 때 내일쯤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뻔한 패턴이 될 것인데 그거 나는 등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알아 몰라? 그러니까 몰라가 성립이 되네요. I didn't sign up. 가능하죠? I didn't enroll. 가능하죠? I didn't register.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이 또한 남몰라라고 볼 수 있는 거. 매달 시험장에서 파트 25문제 중에서 적어도 4문제에서 5문제는 남몰라 패턴으로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남몰라 어록이에요. I don't know, I'm not sure, not decided, call, check, find out, ask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 남몰라에서 우회적 패턴이 뻗어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은 파트 2 고득점 분명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Part 3와 Part 4는 큰 그림으로 한 번에 같이 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은 Part 3와 Part 4의 차이점은 남녀 대화라는 점 그리고 혼잣말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듣기 전에 들을 내용을 미리 스키밍해서 가능한 부분을 줄여내고 역으로 들으면서 답을 찾는다라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특히 Part 3, Part 4가 가장 어려운 패턴 중에 하나는 듣는 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패러프레이즈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추론까지 하라는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스키밍할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표까지 보여주는 패턴이 까다롭게 출제가 된다면 그달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단 펄프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도표와 추론 문제가 꽤 많았다. 난이도 중중상으로 잡아왔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패러프레이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봅시다. 매달 제가 학생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페프 카드에서 일부 내용을 발제를 해왔어요. 자, 첫 번째, 누군가에게 컬하게 할게요란 얘기는 누군가에게 컨택 할게요로 너무나 출제가 잘 돼요. 회사 동료들은 절대로 자기 일을 혼자 마무리할 수 없죠.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히로토이건, 나가사키건, 히로키이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볼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일종의 colleague, coworke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히로토에게 콜해볼게 라는 얘기는 내가 colleague에게 컨택해볼게 또는 내가 coworker에게 컨택해볼게로서 정답이 너무나 출제가 잘 돼서 자, 요 문구 잘 기억해 주세요. contact coworker. 다시요. 뭐라고요? contact coworker. 직장 동료에게 연락한다로 상황을 종료하는 솔루션 패턴. 주로 파트 3의 문제 3개 중에서 세 번째 부분 질문의 정답으로 아주 출제가 잘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추가적인 정보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온라인. 시작! 웹사이트, 웹페이지, 온라인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패러프레이즈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당신이 선정이 된 이유는 당신이 this area에서 상당히 familiar, 오랫동안 살았고 잘 알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는 그 상대방이 그곳을 잘 안다 모른다 know the city well, 잘 안다로 페프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요. 영수증을 여기 두고 온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갖고 올게요 라고 할 때는 get it back, get the receipt back 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retrieve. 다시요. 어려운 단어죠. retrieve 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한데요. 참고로 우리라는 다시는 전반적으로 다시와 복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retrieve라는 단어는 다시 갖고 오라는 느낌으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요. 너 이번에 higher position 얻었다면 완전 축하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승진한 거야, 자차한 거? 맞아요. 승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igher position, promotion. 다시요. higher position. 이 대리가 이 과장님이 됐다면 higher position을 얻은 것이고 그거는 promotion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